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용산공원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추가 편입해 300만 제곱미터로 확대됩니다. 해당 부지는 관련법상 전체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하지만 여당이 일부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평택과 이천, 안성, 여주 등 그동안 수도권에서 소외받았던 지역의 아파트에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다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법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읽으시나요? 한 권을 좀 진득하니 쭉 읽는 정독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한꺼번에 읽는 다독 방식,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읽는 선독, 그리고 빠르게 읽는 속독까지 책 읽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호 독서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책을 정독하면서 그 중간중간 인상 깊었던 내용에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생각 부호를 달아서 나중에 그 밑줄 치고 부호가 달린 부분만 다시 한번 읽는 걸 부호 독서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이 독서법을 사용하곤 하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건 몰랐네요. 여러분의 일주일도 만약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다 그 부호, 생각 기호를 좀 표시를 하실 건가요? 아직 표시할 일을 만들지 못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오늘 또 부동산 도움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8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 추운 날씨 이어지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날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그런 좋은 기분 이어가실 수 있게 마음속에 담겨있는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의 정준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정준호 이사입니다. 요즘 제가 일선에서 이 시청자님들뿐만 아니고 일선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매수세가 주춤하다, 뭐 가격 상승률이 주춤하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은 뭐 거품이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제 폭락장만 남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말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약간만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 정책이 아닌 이제는 더 공급을 줄인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가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들은 계속 지속적인 공급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편안한 그 경제 원리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됐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됐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이 시장들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도 계속 끊임없이 250만 호 이상의 주택들을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은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요즘 약간 이렇게 낮은 매수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약간 사람들이 그 대선에 대한 뭐랄까요? 기대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지금 현재 주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주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다른 분들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 부동산 화랑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모두가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나도 역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행동이 필요할 텐데요. 혼자 고민해서 그런 답을 찾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과 이야기 조금만 나눠보세요. 짧은 시간이어도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6007-8338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 목요일 일부 이 시간은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가득 채워서 1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제가 올해 관악 휴먼시아 2단지를 올해 최고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많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게 된 거여서 네, 잘 산 건지,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팔게 될 경우에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네. 조금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악 휴먼시아 2단지를 말씀 주셨는데 올해 최고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올해 매수를 하셨을 텐데 올해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올해 중반기쯤에요. 6월이요. 6월에 그러면 아직 한 5개월 정도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건데 여기 거주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관악 휴먼시아 2단지를 매수하셨는데 과연 이게 내가 잘한 건지 아니면 조금 실수한 거라면 언제 좀 정리를 해야 하는지 꼭 앞자였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구입을 하셨네요. 네네. 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 개념으로 지금 투자 개념으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금액이 좀 비쌀 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고 또 걱정도 되고 향후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먼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제 그 거의 산 끝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약간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네네. 입지 조건상 솔직히 안 좋은 곳이에요, 상당히.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들이 또 계속 있죠. 이거 왜 구입하셨어요? 왜 뭐 본인이 보시기에도 지금 뭐 올해 최고가다, 뭐 좀 위치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데도 시청자님이 이거를 지금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경선철이 들어온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호재일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관악구 쪽은 특히 아파트들이 많이 가격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입지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 쪽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2호선을 지금 기점으로 했을 때 2호선이 밑에 쪽으로는 입지 조건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가장 안 좋았던 건 또 교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 부분을 지금 이제 난곡선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난곡선이 이렇게 신대방역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여기 생겨서 이쪽에서 네. 신대방역 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하나 생기는 게 신림선입니다. 신림선. 네. 신림선도 지금 서울대 입구역 쪽에서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교통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청자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난곡선 생기는 거 그 생각하셔갖고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의외로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난곡선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난곡선이 생긴다는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는요. 네네. 맞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 난곡선이 실질적으로 생기게 되면 파급 효과가 제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유인즉슨 지금 얘네들은 교통 빼놓고 나머진 괜찮았어요. 맞아요. 교통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입지 조건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 교통 부분을 해결을 해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난곡선을 타고 가게 되면 보라매공원역에서 만나요. 네네. 네, 보라매공원역에서 신림선하고 만나게 되고 또 난곡선을 타고 신대방역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신대방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보라매공원역 통해 갖고 신림선을 타고서 여의도라든가 서울 중심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근데 전철을 한 가지를 타서 메인선, 좋은 선 쪽으로, 좋은 방향 쪽 업무 지역, 서울에서 가장 큰 업무 지역 중에 하나인 강남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나 아니면 저기 서울 중심지 방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 항상 그 발목을 잡고 있던 최고의 단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게 되면 폭발적인 가격 상승률까지는 아니래도 꾸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대로 좀 빨리 들어가셨으면 지금 좀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형태에서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더 타이밍을 좀 빨리 잡으셔서 투자의 생각이 있으셨다면 조금 빨리 가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쪽보다는 조금 더 요 라인 쪽, 2호선 라인 쪽을 타고 들어가는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만 여기는 너무 끝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마른 부분, 이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을 해결을 하는 지금 신호가 왔기 때문에 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아니래도 꾸준한 가격 상승은 보일 거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그 대신 적절하게 난곡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좀 매도도 약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잘 잡으셔서 한번 매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꼭지를 잡은 게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많이 좀 고민하셨을 텐데 우선은 교통 호재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통 호재에 맞춰서 그 시기에 잘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는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실수 없이 더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6007-8338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마장동에 네, 세림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지금 2018년도에 이제 봄쯤에 안전진단이 이제 통과를 해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제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네, 지금 언제쯤 이게 정말 이게 될지 네. 재건축이 언제쯤 들어갈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이게 마장동이 아무래도 주변 이런 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좀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면에서도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림 아파트가 이 전망이 네,
어떻게 될지, 그 언제쯤 될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지금 약간의 몸테크를 하시느라고 또 거주하시면서 투자 네. 목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네. 안전진단 통과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통화하고 나서, 예. 네, 통과하고 나서. 근데 아직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 언제쯤 좀 네.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면 이 지역이 좋아질지 한번 향후 네네. 전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게요. 인사 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마장동 세림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예, 예. 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정밀 진단까지 다 안전 정밀 진단까지 뭐 다 지나갔고요. 네.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하신 면이 있겠죠. 네네. 그죠? 그런데 이 답답하신 거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다시 또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쪽에 거주 어, 중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예, 예.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공으로 진행하려다가 민간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또 민간에서 또 안 되는 것 같아서 공공으로 진행하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게 네. 있다 보니까 재개발들이 조금 더디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들도 이제 서로 간에 또 이제 의견 조율이 좀 안 되게 되면 몇 네. 년 정도는 훌쩍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뿐이고요. 원래 네. 요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의견 조율하고 그 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네. 그걸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단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곳은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제가 봤을 아, 때는요. 단 예. 시간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입지 조건을요. 그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당동 지역 근처가 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죠. 마당도 수산시장도 옆쪽에 있고 그래서 네. 약간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그 네. 대신 그게 지금 점점 열악한 부분이 어떻게 되죠?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바뀌죠. 좋게. 네. 그러면 제 아파트 주변에 제 거주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좋게 바뀌고 또 좋아지는 건 제 건물이 제 아파트가 또 새로 재건축이 돼 있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찝어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세림 아파트 단지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마장역하고도 바로 가까이 위치하고 네,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장동 수산시장 정비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하고 여기 세림 네네네. 아파트까지 옆에 붙어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러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단지처럼 하나의 저것처럼 같이 개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친환경적인 환경적인 것도 많이 따지시잖아요.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좋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가장 좋은 건 요 밑에 뭐가 있죠? 왕십리역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왕십리역 뭐 마장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도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림 아파트에선 도보로도 가능해요. 네, 맞아요. 대략 한 15분, 10여 분 거리 정도면 네네네. 가능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예. 그러면 굳이 마장역 가서 갈아탈 필요도 없이 도보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십리역이 있어요. 왕십리역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최고의 교통 호재가 아주 집중되는 그런 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변 쪽 왕십리역 주변 지역에 지금 개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의 파급 효과들이 이제 왕십리역 주변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를 일단 떠나서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재건축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림 아파트 2018년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그때 31평짜리 그때 1층을 제가 샀어요. 네. 1층을 샀는데 7억 1천이요. 7억 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지금 시세가 네. 거래가 실제 됐던 가격이 13억이요. 실거래가가 13억. 예.
그러면 뭐 시세로 치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죠. 네네. 한 3년 만에. 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재건축도 안 되는 것 같고 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왜 올랐을까? 한번 고민을 근데 해보시면 답이 저는 나와요. 예. 그 재건축이 이게 되는 거에 비하면 네. 좀 금액이 좀 덜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생각을 네. 조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확실히 됐나요? 재건축이요? 예. 어, 안전진단 끝나고 네. 다음 단계 뭐로 왔죠? 아직 지금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갔죠? 네. 예. 뭐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조합 설립도 안 네. 됐고 추진위도 안 됐고 아무것도 네, 안 네. 됐어요. 그죠?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안전진단 통과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걸 더 많이 진행이 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럼요. 그럼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이 설립되고 네. 조합 설립되고 그러면 네. 소문이 막 퍼져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없던 세림 아파트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분들도 네. 점점 일로 몰려들겠죠. 근데 이 세대가 예상으로 나온 게 네. 지금 8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예상이 재건축이 된다면 900세대 정도, 네. 900 넘게, 그러니까 네. 10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상으로 지금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밖에 늘지를 않을까, 세대가. 저는 네.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거는 이제 용적률이나 이쪽에 네. 저걸 보면 알겠죠. 뭐 얼마냐 그 지구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분담금을 네. 좀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분담금을 많이 내실 수도 있겠죠. 네. 예, 분담금을 많이 내실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만 고려하실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분담금을 내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때는 솔직히 그 분담금도 내면 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네. 제가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강남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네. 한다, 가정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대1 재건축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800세대에서 800세대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원래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네.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저희 그 조합원 분양에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대1로 한다는 건 거의 내 돈 주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오르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달라. 우리가 1대1이라도 하겠다. 그죠? 근데 세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치상으로 너무 좋아요. 좀 주변에 솔직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나요? 그 축사물시장 옆에 그나마 좀 단지가 큰 데가 현대 아파트요. 요거요? 레미안? 레미안 아니고 현대. 현대? 축사물시장 옆에 현대. 아, 예. 예. 그러면 요런 아파트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세림이죠.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같이 연결돼서 지금 거의 개발이 된다니까요. 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고- 마산역에서 제일 예. 가깝고 제일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지금 요쪽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예. 재건축이 되는 순간이요. 네. 네. 그러면 솔직히 그게 겁이 나야 될 일은 아니에요. 네, 네. 빨리 되기만을 바라야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약간씩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분담금 물론 부담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좀 몸테크니 뭐니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제가 더 좋은 걸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저는 움직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이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네. 마시고 계속 네. 보유하시고 잘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야 또 고민이 되고 그래서 또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겠죠. 마음 쓸 필요 없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조금 더 몸테크 해보시기 바라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윤창 1차 아파트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내년 4월쯤에 지금 매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주변에 지금 이제 능곡 5구역이 이제 재개발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 있는 건지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22년 4월에는 그럼 뭐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계획은 따로 없고 네. 이제 제가 이 매수를 작년 3월에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거주 요건을 이제, 채우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거주 조건 채우고 음. 가야 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은 건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고양시 행신동의 윤창 1차 아파트에 지금 이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 네. 이사를 좀 가느냐 아니면 네네. 주변에 좀 개발 호재가 있으니 조금 네네. 더 오를 여지가 있느냐 한번 네네. 향후 네. 전망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네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변이 지금 계속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저것 뭐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쪽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네. 점점 뭔가 불안한 마음도 좀 생기고 궁금한 네네. 마음도 생기시고 해서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좀 아까 아나운서님께도 여쭤보셨지만 이게 네. 꼭 팔아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아, 네네. 그게 이유가 있나요? 팔아야 돼. 꼭 매도를 아니요, 하셔야 되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음. 조금 이제 아파트도 오래됐고 네. 해가지고 조금 더 저는 그럼 결론 네. 말씀 먼저 드릴게요. 조금 더 가져가세요. 아, 조금 더요? 예, 4월 달, 네. 뭐 내년 4월 달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보다 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제가 이유를 몇 가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윤창 1차 아파트 네. 여기 아파트가 행신역 근처에 있죠. 네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좀 작은 단지예요. 그죠? 뭐 네. 대략 봤을 때 뭐 한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한 300세대? 네, 맞아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고 지금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단지가 작다 보니까 약간 네네. 불안한 마음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후되고 좀 단지가 작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큰 단지라든가 좀 덜 노후된 단지였으면 마음이 좀 불안함이 아니셨을 텐데 이제 그 네네. 부분을 약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입지적으로 조건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지가 좀 작고 약간 노후되고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네. 감안을 해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그럼 네. 아파트가 당분간이라고 하면 얼마나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내년 4월 정도 뭐 매도를 생각하고 네네.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갖고 가셔도 돼요. 아, 그럼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나요? 네.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네. 해볼게요. 네네. 뭐 제가 항상 고양이나 일산 이쪽에 네. 파주 이쪽으로 계신 분들 뭐 항상 얘기 드리는데 이쪽에 그 아파트 가격들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딱 그 네. 전철 노선들이에요. 네. 3호선 노선하고 경의중앙선 노선하고요. 네. 그죠? 근데 경의중앙선 행신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능곡 뉴타운이 만들어지죠. 네네. 능곡 뉴타운이 만들어지면 이쪽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주변 여기 계신 분들이 저기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주변 지역으로 가실 거예요. 네네. 그죠? 그러면 네. 주변 지역은 다 이쪽 옆에 주변 지역이겠죠. 네네. 이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이주 세력이나 전세 세력들이 글로 다 옮겨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도 좋고 전세도 좋고 옮겨가실 네네. 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아, 네네. 그렇게 되면 이쪽 주변에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전세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행신역을 통해서 한 2정거장, 3정거장 가면 대곡역이 나오죠. 네. 거기 뭐가 들어오죠? GTX. 그렇죠. 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이나 파주 이쪽 쪽엔 이 교통 라인을 타고 아파트들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GTX라는 엄청난 노선이 하나 들어와요. 네.
그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현격하게 좋아지겠죠. 네네. 그러면 그 영향이 과연 대곡역한테만 미칠까요? 대곡역 인근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은 다 미칠 겁니다. 아, 네네. 접근성이 있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저희... 당연하죠. 아, 네. 이 행신역에서 금방 접근하잖아요. 대곡역까지는요. 거기에서 네네네. GTX를 타면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에 GTX 하는 겁니다. 뭐든지요. 그 GTX가 뭐가 대단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 서울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좋게 해주거든요. 개선해 주는 아, 네네. 거거든요. 네. 그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 네. 진짜 네. 이쪽에 지금 고양 은평선이 하나 지금 들어오죠. 네, 고양선. 예, 고양선이 들어오죠. 네. 그게 지금 그 원래는 지금 뭐 대곡역을 들렸다 이렇게 오는 코스로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대곡역을 들리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코스로 잡았어요. 그런데 아, 네네. 지금 이쪽에 계속 활발하게 그 행신역 쪽에 행신역이 아니죠. 여기 행신중앙역을 이쪽에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네. 활발하게 네. 지금 그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뭐 그쪽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네.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좀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네. 지금 계신 곳에서 네. 위쪽 아래쪽으로 역들이 생기잖아요. 아, 네네. GTX 노선도 가까워지죠. 네. 그리고 능곡 뉴타운의 이주 세력들도 좀 많아질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좀 좋아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이주할 때쯤에요. 네네. 그때는 이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까 봐 저는 이주하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네. 주변으로. 네네. 이쪽 주변 지역으로 지금 아파트를 옮기실 생각이세요? 아니, 아파트 말고 빌라, 능곡역 쪽에 있는 그냥 신축 빌라로 갈까 했었거든요. 아, 지금 뭐 재개발 투자로 아니요. 그냥 거주 목적으로. 거주 목적으로요? 네네. 굳이 뭐 그쪽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 능곡역 쪽보다는 지금 있는 네, 게 더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땐 지금 계신 곳이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생긴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신 곳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고양선은 어디 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기게 되면? 지금 지금 라인 있잖아요. 네네. 샘태마을 2단지 요 앞쪽 라인 있죠? 네네네. 이쪽에 행신중앙역이라고 지금 네. 말은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 행신중앙역이라고 그쪽 역을 만들자 지금 그 분위기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고양은평선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네.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접근성들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매도를 하시더라도 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네. 시간을 더 두시고 한 요 진행 사항들 봐가면서 몇 년 다 진행 사항 끝나면 조금. 네, 진행 사항 봐가면서 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다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고민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는 이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호재의 영향을 다 받고 나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기분 좋은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8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듣고 좀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방송 시간에 내 이야기를 모두 좀 공개하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 그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오랜 시간 내 모든 내용을 좀 공개하고 전문가와 투자 계획을 처음부터 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정준호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1:1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전문가의 상담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은평구에 있는 네. 예,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철산동, 광명 철산동 네. 8단지에 내가 입주권이 있어요. 네. 입주권이 있어가지고 그거가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임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네. 지금 5년 내에 이거를 매도하고 가야 되는데 매도 시점이 네. 이게 어느 때가 적당한지 그리고 광명의 거기 그쪽에 이제 앞으로 전망이나 개발 그 사항이 어떤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은평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 거주 중이시고 광명 네. 철산 주공 8단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럼 거주하시면서 추후에 광명의 입주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은 여기서 이거는 옛날에 2088년도에 산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재개발된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30년 이상 했죠. 네, 이제 광명의 지금 주공 8단지를 매수하시면서 임대 사업자까지 좀 등록을 하신 상황이고. 등록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그 재건축을 해가지고 말소가 되니까 네. 이제 자진 말소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마 세금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바로 이사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2개를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이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시죠. 2개 다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뭐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곳인데 맞아요. 그래요. 네,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진 곳이에요. 아주 우리가 욕심이 여기서는 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아파트 다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욕심을 한번 조금 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2개 다 그냥 갖고 가시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자를 네. 광명 걸 그때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 네. 이제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합산 이제 배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네. 지금 내가 임대 사업자 건물을 이제 재건축하느라고 이제 말소가 들어가니까 네. 자진 말소를 내가 했어요. 네. 2년이 넘어 가지고 단기를 했는데 네. 그래 가지고 이제 말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주택을 말소되고 작년에 이제 말소를 했는데 작년에 말소하고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이쪽에 힐스테이트가 옛날에 살 때 내가 4천만 원 정도 주고 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양도 차익이 크니까 네.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이제 철산 8단지가 되면은 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7단지를 참 이제 7차를 매도는 하긴 해야 돼요. 한데 어느 시점이 제일 한지 25년도까지만 8단지 완공될 때까지만 내가 가면 되겠는데요. 이걸 팔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산 힐스테이트를 매도를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팔아야만 팔기는 파는데 어느 시점이 지금 파는 건지 내년 봄에 파는지 네. 우리 이제 전문가님을 이제 자문을 받고 싶은 거죠. 네. 하긴 팔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세금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지금 시청자님 말씀도 뭐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게 양도 차익이 워낙 크니까. 네, 맞아요. 양도 차익 아까 뭐 4천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13억이면은 네. 상당히 그게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광명 거도 제가 2003년도에 산 거예요, 그걸. 네. 2003년도에 내가 한 2억 주고 산 건데 그쪽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여기가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는 게 정상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 2개 다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요. 예. 지금 북한산 힐스테이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예. 네. 한 10분 이내에요. 여기서 한 7분 걸려요. 네, 불광역하고 연신내역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뭐 불광 5구역이라든가 지금 연신내 쪽에 대조동. 지금 개발들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가련 쪽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죠?
예. 대조동도 그 지금 네, 하고 있고. 대조동 밑에 쪽도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죠? 예. 이것들만 봐도 지금 위치가 좋은데 여기 연신내역에 뭐가 들어와요? GTX 들어오죠. 그렇죠. GTX 들어오죠. 그럼 연신내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냐면요. 요즘 이제 그 서울에서 진행되는 역세권 개발 계획, 중공업지 개발 계획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예, 역세권 개발 계획의 그 대부분의 그 주 초점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전부 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역을 가지고 있는 역 주변들이 대부분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그 조건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 2개 이상의 노선이 들어가는 데다가 주변 지역의 노후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좋아지는 게 GTX 노선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가격대의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요 지역 빼놓고는 아파트나 뭐 특별한 게 주변에 없었어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생기면서 이쪽 지역 자체가 엄청난 큰 하나의 그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GTX나 여러 교통 편의성까지 같이 갖추다 보니까 지금 가격 상승률보다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까 철산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철산은 지금 볼까요? 제가 지도를 검색해 놨는데 뭐 위치는 아시잖아요. 예. 너무 좋은 위치예요. 그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산역하고 접근성도 엄청 좋을 뿐만 아니고 일단 철산 쪽 이쪽 지역, 강명 지역에 지금 개발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라인들, 철산역 주변에 있는 라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마리조와 강명시지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죠? 서울 접근성도 맞아요. 워낙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또 큰 이제 지벨리에서 업무단지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수요들까지도 이 철산동 쪽으로 다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망성도 충분히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거를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옆에 여기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그리고 4단지. 예. 예. 철산 센트럴 프리지오가 21년 요번에 이제 뭐 봄 정도에 입주가 시작됐어요. 3월 달 정도인가 입주가 됐는데 거기 지금 이제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번에 내가 그 호갱 그거 가보니까 한 15억 5천 뭐 이 정도 나오는 네. 거더라고요. 32평은 15억이 넘고요. 뭐 24평, 25평 그 평수만 해도 11억 훌쩍 넘습니다. 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철산 주공도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철산 주공 8단지예요. 예.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양도세를 지금 이번에도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네. 다주택자 그걸 해가지고. 네, 양도세를요? 종합부동산세? 정부세. 예. 정부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부세, 이게 건물이 말소가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8단지가 이제 건물이 철거돼도 종부세가 나옵니까? 종부세는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그지? 분양권으로 지금 바뀌셨죠? 안 나온다는. 분양권으로 바뀌셨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다주택자로 건물 뜯어도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계속 나와요. 건물이 없어지고 분양권으로 바뀌셨죠. 근데 지금 조합에서는 지금 그 뜯으면은 땅 재산세만 나오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분양권으로 지금 바뀌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배제가 돼요. 네네. 이거 원조합원인데도요? 배제가 된다고요. 종부세 안 내셔도 된다고요. 종부세가 안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인데 지금 광명계 부부 공동명의예요. 죄송한데 사장님 너무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 세무 부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해드리겠고
예,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랑 확인을 들어가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우선 두 개 다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세금 문제 더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네, 그 무주택자 이제 딸아인데요. 네. 그 신촌 부분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대현 럭키 아파트를 한번 봤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데 그거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양의 그 저기 안양 3사동에 빌라가 집은 12평짜리가 지금 3억에서 3억 3천 정도 하는데 그런 걸 재개발 노리고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분 따님 대신 좀 연락을 주셨는데 우선은 거주까지 할 수 있는 처음 말씀 주신 이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럭키 네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네. 조금 더 어렵더라도 안양 3사동의 이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 대연 럭키 아파트 보셨다고요? 네네. 예, 이대 앞에 있는 럭키 아파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따님 지금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일단 전세 끼고 샀다가 네. 조금 돈을 조금 축적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네. 네. 그 매수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으로요. 아, 지금 그 가격에도요? 네. 네.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가격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좋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네. 지금 이제 입지상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경의중앙선하고 지금 이대의 그 2호선 노선하고 가운데 끼고 있죠. 네. 네. 그죠? 가운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오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옆쪽에 지금 뭐 북가현 2단지 2구역, 3구역에다가 뭐 아현 1구역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좀 아까 분한테도 설명이 드렸지만 지금 교통 라인들을 보고 그 주변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노후된 것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나라 자체에서요. 네. 근데 이런 지역에 이 편승돼서 가다 보면 네. 아파트 가격들이 이 주변 지역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예.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향후에 30평. 이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가격이 네. 또 한 번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네. 물론 신축과 구축으로 나눴을 때 신축 가격 상승이 더 높겠죠. 똑같은 네. 가격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네네. 가격 상승폭은 부지런히 따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혹시 그 따님께서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예정에는 있지요. 예, 결혼을 하시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쪽에 실거주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아기를 낳고 아기 키우고 자제분을 키우고 하실 때도 좋은 게 주변 지역에 초중고 학교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쪽 네. 밑에 지역으로 지금 학원가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학군적인 부분들, 학원가나 학군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쪽 지역의 개발 부분과 그리고 지금 뭐 워낙 잘 갖춰져 있는 교통 부분,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까지 합쳐지게 되면 가격 상승률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30평이 13억 5천 정도 하는데요. 네. 걱정이시죠? 네.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요. 네. 추가적인 부분은 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네.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전부 다 상담 드릴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전화 네. 주시면 또 한번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못다한 상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이사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1대1로 얼굴 마주보고 할 수 있는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도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도움 될 수 있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